예,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제20회 와스키 세계관 컨퍼런스는 국내 최초로 광주시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50개 1000여 명의 최정상급 관할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5만여 명 관련자들이 방문하여 약 122억 원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며 개막 첫날 메인 공연 전설이 매진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광주시가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 유치는 도시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부심과 행정 역량을 제고하여 우리시가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군분서주한 결과 올해 10월에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와 내년 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위한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활강상선을 위해서 50년간의 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규제 속에서 이제 멈추게 있었던 거죠. 제대로 된 시설도 엄두를 못 내고 광주는 지금 5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체제를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27개 종목 중에서 4경만 빼놓고는 전 종목을 시에서 이제 대회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곳 서희는 메인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각 종목별 시설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정률도 상당히 높게 있고 그래서 도민체제는 전혀 차질 없이 광주시의 친환경 정책 실천 성과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숫자는 주요 환경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2,170억 원, 바이오가스 시설 조성에 892억 원, 목표천 생태 법원 사업에 379억 원의 예산이 쓰일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본자부 일원에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바이오가스와 시설,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폐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588억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89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본장업 수양리 423번지 인원에 조성되며 하루 190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14,600 노멀큐비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도시가스와 전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은 광주시의 탄소 중립 실현을 부채하는 핵심 사업으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광주시는 환경 보존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참여형 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수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활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너른골 자연수영리, 목재종합교육센터 등을 조성하여 직접 숲을 체험하고 탄소 중립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국제적 연대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강사람 포럼을 주도하며 경기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한강역 환경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방정부 기후행동 네트워크 이클레이에 가입하여 세계적인 지속가능 도시들과의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광주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통활동 교통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도시 광주를 상징합니다. 민선 8개의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도시를 지향하며 철도, 버스, 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경기도 교통 분야 시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교통일반, 교통안전, 교통정보, 대중교통, 택시행정 5개 분야 총 32개 지표도 전반적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수소 광주선 복선 전철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 강남 수서에서 광주까지 단 12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광주시 교통지도를 바꾸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철도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서 광주 곡선 전철을 비롯해 GTX G노선 연계, 중앙선과의 연결 확대 등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 배차 간격도 단축하고 환승 편의를 확대하면 이동의 효율성은 더 향상될 것입니다. 광주시를 수도권의 핵심 교통 거점이자 탄소 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핵심 축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다변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통합버스, 광역콜버스, 노란버스, 또버스 도입을 통해 이동약자로부터 일반 시민까지 폭넓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도 버스 간 환승 연계성도 강화해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민 친화형 교통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탄소 중립 시청과 교통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광주형 교통혁신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적 규제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습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도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옥포대교 양촌 사거리 램프 정비, 목동 고산간 도로 개통, 광동리 도로 개통, 역동 도시계획 도로 개통 등 이러한 사업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광주시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편안할 아닙니다. 복지와 안전입니다. 광주시는 이렇게 안전한 복지를 시정 중심에 두고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스마트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자연체 스마트팜 센터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식품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해 위급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지향하는 미래형 안전도시 모델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 문화 공간 확충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중앙 어린이센터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부진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중앙공원과 직접 연결되어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산이자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별 맞춤 복지 서비스입니다. 광주시는 세계 주기별 복지 정책을 통해 아동 돌봄과 교육 지원, 청년 자립 및 취업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과 양육 지원, 노인의 건강 여가 복지 서비스까지 모든 세대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왔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그것이 광주시가 지향하는 복지 비전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화합과 협치입니다. 광주시는 시민과의 소통, 또한 정부의 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정책 실행력과 제도 확보 능력을 끌어왔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역대 최대 국토비 2천억 원을 확보하는 재정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공약계획 SA 등급을 획득하며 공약계획을 55.1% 달성, 기업 SOS 시스템 운영 성과, 경급 평가 결과, 최우수상 15회 수상 등 광주시정이 소통 중심의 행정 철학임을 증명한 사례들입니다. 이제 광주시는 단순한 행정의 범주를 넘어 시민과의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며 신뢰받는 시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정의 투명성과 공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힘써
것 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광주의 협치의 핵심입니다. 종합정부와의 소통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및 차관 면담, 시장구조협의 활동, 관광사람 포럼 의 주도 등을 통해 교통환경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입법 및 정책 개선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국내 도시와의 교류 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에 있습니다. 중국지 우시, 베트남 하원시와 자미계획을 맺었고 동해식, 고흥군, 강남, 태백, 신안, 보은, 부여, 안동 등 동네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으로 교육, 체육, 예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베트남의 날을 선포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국제문화교류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제 열린 도시, 연결된 도시,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도시 사람 미래를 잇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 내일을 여는 도시, 내일을 여는 광주는 지금까지 성과이자 앞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모든 변화는 행정의 결과이기 이전에 우리 광주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민선 8기 남은 1년에도 현장 중심, 시민 중심, 미래 중심의 시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광주, 자랑스러운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기 위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셔가지고요. 서울경제TV 신성환 기자님 앞쪽이에요.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신승원 기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광주시가 공공한 소음 피해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밝히셨는데요. 6차 TF 보상을 제안하셨는데 성남시의 반발이나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대응 전략이나 설득 논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모든 도로 형태가 우리 서울하고 이제 서울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접근성을 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성남시가 껴 있다 보니까 항상 성남시에서 그런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면 국보 판교관의 8호선 연장하는 부분도 그게 성남시에서 비시각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성남시에 덮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디 광주시 능평동 신현동 입대가 과밀 지역이야. 그쪽에 문제인데 성남시 가는 데서는 좀 피해는 광주가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 제2차 광역 철도망 그쪽 계획을 반영시켜서 정철철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공청회를 끝내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판교에서 그 신현동까지 8호선은 신현동까지 가는데 그거는 능평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광주 입장에서 한 동을 더 연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이제 또 드디어 8호선을 해보겠다고 국토부에다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기사를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시장이 막 그렇거든요. 성남 시장, 시장이라고 신통방통하려고 성을 따서 그래서 열심히 뭐 교통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형식으로 뛰고 있는데 시민여러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지금 57호선 지하화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노원 교차로에서 지금 이제 판교 RC까지 끌어내려고 했는데 GS건설에서 하는 건데 그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성남 분당도까지 일단서 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왜 광주의 차를 성남을 끌어들이냐 이런 것도 이제 민원이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모르고 상태에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도 넘어오는 차가 더 많아요. 한 55대 45.
50%를 넘게 광주를 넘어대는 얘기죠. 실제는 그런 상황인데도 광주 성남은 엄청난 나온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일단은 그런 쪽에서 좀 많이 걸리는 게 있고, 공공 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광역버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남시하고의 지금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행정과 또 성남시 의회와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발전 모델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우효석 기자님. 경기인 우효석 기자입니다. 민선 8개월 1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과를 좀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가 민선 7기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지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전 정부하고 비교하는 건 상당히 불편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제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하고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도 하나 환경적 요소인데, 민선 8기 3년은 제가 의원을 했습니다, 시민을. 그때 전방위 의장을 하고 후방위는 이제 평의원을 했었는데, 전방위 부의장 할 때는 열심히 가서 축사되고 활동력이 있었는데, 후방위 들어와서 제가 쑥 내려놓으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힘이 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 시장님들이 뭐 잘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행정을 펼쳐나가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시민단체도 환경과학의 어떤 그 데모도 하면서 싸우고 전략하고, 그래서 그런 그 협상 기술이 좀 낮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 그동안에 묵어있던 그런 것들이 성과로 다 나타나지 않았나. 우선 첫째로는 정부가 아마 가만히 생각들을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 아마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당대 시장 당대에 2년 만에 제가 끝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도민체전 준비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쇼. 그러고 나서 내년 4월 중순경에 도민체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저 아까 보셨겠죠? 운동장, 수영장도 참 진짜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중앙투자 심사를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원래 올해 정기심사가 올 3월달에 있는 걸 갖다가 작년 10월 말에 긴급해서 그래도 광주만은 특혜라고 해서 어디 하나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중앙투자 심사를 마무리해 주는 바람에 그 수영장 공기가 정상적으로 지금 끌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탐구활동 실내체육관도 또 우리가 이게 하다 보면 또 예산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탐구활동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에서 공공기업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12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형식을 띄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장 같은 예를 들어 그 청소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18호짜리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그 국가천이고 일체 되질 않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전전전 환경청장하고 좀 얘기가 잘 돼서 사실 변부사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하천 전용화를 내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그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있어서 그때 이번에 어제 환경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전용화를 나머지 받아서 그걸 한 27월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또 남정면 그 운동장, 태촌 운동장이 30년 동안 주민들이 그거 잔디 깔게 해달라, 인조잔디죠. 그 여지껏 못했던 거 이번에 하천 전용화 받아서 또 관련 계획이 또 틀려요. 또 남정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그걸 한 달 동안 심의 기간을 거쳐서 친수지구로 변경해서 하천 전용화를 내줬으니까 상당히 환경청도 그래도 많이 바뀐 거죠, 생각이.
그래서 그 덕을 좀 광주시가 보고 있고, 사실 제가 그쪽 덕을 그동안의 그런 관계에 또 그런 일머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지금 변화를 주고 있고, 그래서 도민체전이 지금 잘 치러지고 있다는 거고, 도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도 아시겠지만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나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시에서 건의해가지고 뭐 예산 면제에다가 보통 10년, 15년 걸리는 상황들인데, 그런 절차들을 얼마나 빨리 끌어내서 좀 속도감을 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 거의 한 2, 3년 이상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 또 이제 세계 관광 컨퍼런스라든가, 그래서 블랙 이글스를 광주에서 침지어 갔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개막식 때도 또 부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내주는 것이 좀 이제 차별, 좀 그래도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지난 전 시장님들하고 이런 연결고리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네. 시민 입장에서 할지 그러면 진행하는 것과 어떻게 바꾸는지, 어떻게 나아가는 이 부분을 좀 저희는 이제 삶의 질이라는 게 몇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광주시가 상당히 전국에서 청년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25살 청년 인구라고 하면 25세부터 44세까지가 4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인구라고 이제 인구 보너스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픽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광주시가 21만 9천 대예요. 그럼 그 차가 쏟아져 나오니까 도로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망도 이제 순환책이라든가 이걸 또 더구나 똑버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기로는 자연문학의 확장성을 키우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참 제일 안 좋은 유럽 같은 도시 구조죠. 자연문학 형식으로 나 있으면 좋은데 발전 속도에 맞춰서 가려면 안 좋은 도시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이용 택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연결망들이, 교통연결망이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끔 천천히 좀 챙기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짜고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죠. 다만 대중교통의 특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이제 많이 자가용들이 많이 입고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송회사에다가 손실보조금, 유류비하고 손실보조금 해준 게 1년에 455%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까 얘기하면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줘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셔야 우리가 그만큼 세금이, 손실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손실보상이. 그래서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또 한쪽으로 지금 어떻게 복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복지 예산의 45%를,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평생 학습관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우리 구시청에 복합시설물 10주짜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 청년 복지, 여성 복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도 좀 사실 광주시가 전기가 모자라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래도 어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끌어다 그것만큼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오늘 오후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그런 주민들 편익시설이 하나씩 뒤에 가고, 이제 특이한 거는 저희가 광주가 땅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쓸 땅이 별로 없고, 또 그 쓸 땅보다도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입하는 데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팝골프장을 안 만들어준다고 난리를 치시고,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지금 추진 중에 이거는 실내 스크린 팝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11개 읍면동이가 12개씩 32개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일단 경안동에 소규모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에 공간이 있어서 그 2개 면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게 룸 하나에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 2천 두 개를 만들어서 했더니 지금 상당히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리면서 또 그래도 또 야외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청소공원 쪽 그런 데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고산놀이센터라든가 지금 그런 그 문화센터들, 신현 문화센터라든가 좀 그런 시민들이 그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운동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들고 있고, 또 아까도 지금 아주 획기적인 거는 그 중앙공원 틈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공공기업 해가지고 진압하는 그 어린이 센터, 거기는 가보시면 아마 엄청 큽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키즈 카페,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 족카페, 엄마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다양한 그 공간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경안초등학교가 그 중앙공원 틈에서 그걸로 해서 밑으로 다 이전하게 되면 경안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경기 동북권 유아체험교육원을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용인 성남 이쪽 동북권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쪽으로 체험을 하러 오는데 그런 부분들, 또 쌍용공원에도 지금 어린이 안전센터를 지금 이제 쌍용공원 틈에서 집어넣거든요. 거기는 이제 또 그 아이들의 이제 그 교통, 소방, 그리고 이제 지진, 그 체험식으로 가고, 또 과학관도 같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중앙공원에도 지금 그 강아지, 이제 어린 강아지 놀이터,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그 글램핑장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시민들도 선보일 거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제 송정랑 정의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축구장, 정규 주변의 축구장하고 이제 그 공원,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연말인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도심권이나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목현동에 목재교육종합센터에도 숙소를 하나 좀 보강을 해서 120억 들어가지고 그 50실을 지금 2인 1실에서 50실을 지금 하나 그 리조트 형식의 그런 건물을 좀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우산이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도 지금 이제 그 업체가 잘 안 나타나서 약간 그 방식을 바꿔서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면, 그럼 거기서 마음 놓고 이제 그 힐링할 공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글램핑장도 그 익스트림 스포츠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지금 바로 들어가는 주거업체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환경부하고 이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보산리에도 이제 체육공원 형식으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팔당 물안개공원도 지금 이제 설계가 거의 끝이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이제 내년도는 끝이 나지 않을까, 또 시민들이 또 찾는 여가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또 자동도로를 이제 지금 이제 직리천 구간에 마무리했다든가, 또 이제 처음도 직리천 자연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신현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목현천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류가 다 전체가 그런 자연환경에 탈바꿈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가정이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체감을 어쨌든 올리는 게 시의 목표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화일보 박성원 기자님. 문화일보 박성훈 기자입니다. 시장님 재임 이후에 하셨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것들이 세계 과학 컨퍼런스 개최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광주가 문화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생기게 된 어떤 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적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아마 교육청 쪽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서 어떤 그 관악 수업 이런 것들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계 관한 컨퍼런스의 어떤 나름의 어떤 경험을 그리고 어떤 그때 어떤 되게 주민들과 공유했던 그런 기쁨을 좀 계속 좀 연장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계획 이런 것들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내 학교, 저도 이제 광주 중학교 밴드 출신입니다. 사실 영화 선생님을 관내 학교 12개 학교가 초, 중에서 12개 학교가 지금 관악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당히 좀 잘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무대에도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각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공간이 있는데 그대로 다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실내에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큰 성과라고 하면 좀 경기도 죄송합니다. 경기도 임태교육감님도 어디 가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공유학교, 경기도 교육청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담 윈드 오케스트라를 광주교육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세계 관악 컨퍼런스 때 무대에 올라가고 또 일본에 이제 오사카에 이제 그 고등학교 갑자기 이제 지나니까 세월이 그것도 금방 잊어먹네.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3,500개 학교에서 1등 경연을 해서 2등 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경연 1등을 걔네들하고 2등은 내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3등에 합쳐서 하고 해봤는데 걔네들은 평생 못 잊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작년 가을에 그 대한민국 청소년 관악제에 나가서 특별 대상을 받았어요. 특별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초등부 대상, 중등부 대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초등부하고 중등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교육사업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사업에서도 아주 큰 성과라고 지금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국악 광주 중앙고등학교하고 해서 국악 그 공유학교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이게 다 사실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하나 우리가 같이 또 협업을 이뤄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올 8월 2일부터 곤지암 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음악 그런 단체인데 조직인데 곤지암 페스티벌이 10주년 기념을 해서 올해 행사를 아마 세계적인 행사를 꾸며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거기에는 그 독일의 베를린 빈필 한국 오케스트라 아시죠? 거기에 보면 그 오디션 담당이 있어요. 카렌이라고. 오디션 담당하고 지금 3년째 MOU를 곤지암 페스티벌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 수석들이. 근데 작년에도 3명 뽑았는데 80명이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광주 곤지암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각 파트 수석들이 뭐 오보에 호른 수석들이 다 지금 지금 산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멘트맨 교육도 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오디션 봐서 벌써 또 합격한 애들을 또 2차 또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런 형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진짜 바로 그냥 보기 힘든 그런 아주 뭐 엄청 큰 사업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청소년 콩쿠르가 있어요. 청소년 콩쿠르를 좀 4회째 올라오다가 끊겼는데 거기서 1, 2회 때 나온 친구들 피아노하고 바이올린들 세계대회 나와서 2등하고 막 그 생분들이 그렇게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 있게 그렇게 해서 큰 행사를 했고 전국에서 뭐 지금 한혜정 총장님이나 전국에서 광주에서 문화의 도시인데 이슈가 되고 어떻게 그런 큰 행사를 치러서 다 부러워하는 도시지만 지금 관련 추가 그러니까 후속
관련 사업들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다 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후원 형식으로 받은 어쨌든 의회 손을 안 빌리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전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근데 이게 중요한 자꾸 우리 아이들 뭐 우리 지역 뭐 예술인 따지는데 그건 참 되게 무식한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국대회 나오고 그 대회 나와서 1등했으면 거의 거기서 1등한 거예요. 광주 와서 1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력이 부족한데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런 지금 계속 또 하나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뭐 과학고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크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저 하지는 않고 지금 광주 중앙고등학교 자율공인고등학교 2.0 프로젝트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광주 이제 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제 중앙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예체능에 능한 애들이 많아요 광주에. 그런 친구들 우리 맞춰서 우리가 좀 가르치고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목표 중에 하나는 국가기술고등학교를 광주시에 유치했으면 이런 좀 욕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할게요. 저희 뒤에 가운데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님. 네, 파이낸셜 정치 기자입니다. 아직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시장님 재선 출마 이제 여부인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은 시작해서 끝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한 번에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눈만 감아도 어느 날 무슨 도로가 어떤 식으로 논두랑 기록이 되고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의원대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도시공원위원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걸 강하잖아요. 근데 현장을 안 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펼쳐놓은 일들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도민체전을 하자, 내가 할게 이러놓고 난 다음에 개막식 하고 그런 아마 지자체장은 아마 적용이 없을 겁니다. 공격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 지금 펼쳐진 사업들이 그런 마무리될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재산 준비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접근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광주가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그래서 정지되어 있던 그래서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도시 완성도를 높여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50만 자주기능을 갖춘 수도권에서 최고 잘 사는 나 광주 사람 광주를 요즘 이사 오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광주를 만들어 놓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 관점에서 재선을 준비하게 됐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뉴스 김춘식 기자님. 네, 수도권에서 김춘식 기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소통 중재, 소통과 현장의 관리가 그런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6월 쏘는 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이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이번에 이슈인데 남한산성이 이제 전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시장이 취임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인근에 거주해서.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편의점 시설이 많이 이제 증빙이 돼서 필요가 좋은데 쾌적하고 혹시 그 복합 위락시설을 추진을 유산하고 그런 보관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남한산성이 그동안에는 참 성남시거라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성남 지구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아. 옛날에 제가 63년생인데 1963년도에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띄워주고, 그러니까 62년생 분들은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본 적을 띄우면 광주군 뭐 원주면, 광주군 서구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뭐 그래서 우리 저 이태희 국가민들 낙생면, 대왕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 71년도에 성남 띄워주고 89년도에 하남 띄워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광주시가 됐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성남이라는 그런 용어가 자꾸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산성면 뭐 이런 남한산성면이라는 걸 아마 그게 중고면이 있어요. 하남 성남 다 관할했기 때문에. 그걸 남한산성면이라고 아마 무슨 큰일 나버리세요. 지금 산성 안에 성곽 안에 그 직원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죠. 근데 그래서 성남시장이 하나 알겠어. 왜 광주 올라와서 니들 회사에 지금 성남서울은 광주 올라서 합니다. 또 지금 복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하려고 노력도 되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건 좀 더 관광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쪽은 그 광주 좀 너무 완만하니까 뭘 하기 못해도 좋아요. 장소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시설을 놓고 그냥 셔틀을 놓고 하면 좋은데, 이쪽엔 반대로 땅은 열부지는 있는데 사람 유동 인구가 없어요. 다 지금 송파 위에 뭐 성남 위에 하남 위에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성남 광주 송파 하남 이렇게 뭐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2년 때 들어섰었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4개 구청장이 마침 또 국민의 구청장이니까 제가 가서 다랑아리 하나씩 주면서 우리 예광주 협의체에 들어가지고 한번 뭔가를 좀 내놓아 봅시다, 광주 사람들이. 근데 실무 쪽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지금 문화원장님들은 지금 그 송파, 강동, 강남 가가지고 다 문화원장님들은 여기 지금 같이 협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남산성 저쪽에서 그 검단산 쪽 그쪽에서 그 귀여지 쪽으로 해가지고 뭐 진나이나 뭐 깡지하고 여러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다음번에 한번 계획을 짜야겠죠. 뭐가 중요해요. 지금 관광하지 않고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가 그런 그 규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에 휘둘려가지고 뭐를 이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기술적으로 좀 풀어야 되려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이데일리 황영문 기자님. 네, 이데일리 황영 기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8기 광주시 왓스베 그리고 산림원관의 경기도 종합시장을 비롯해서 역대 최대 도비와 모든 여러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이 많은 성과들 중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내년도 돈 재정까지 하면 그리고 4년에 1년에 한 곡씩 하고 첫 해에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독차가 있고, 그러면 22년도 제가 7월 1일날 취임을 하니까 8월 8일날 전국적인 수요가 나지 않습니까? 3분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참 그 젊은 친구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울면서 그때 지휘주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안타까운, 지금도 울고 그 생각만 좀 보이는데 그런 안타까움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런 퍼포먼스 때도 이제 우리가 광주에서 전쟁 나는 줄 알고 그냥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만 블랙일도 있으면 또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연습 3일 연습 이틀하고 본 행사를 했는데 그날따라 구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파란 가을 하는 거나 그래서 사진들이 엄청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남겠죠. 그런데 그해 겨울에도 이제 그 베트남 주석
국가 그 장차관 선생님이 또 광주 찾아서 그 국빈 방문이 대략 최초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광주가 제가 민서에서 8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행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최초, 우리나라 최초 있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그거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에게 자부심과 자부심을 불러일으켜 드리는 거고, 제가 진짜 이건 저거 했다 그런 시간들보다는 진짜 이걸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만들자 이런 생각만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진짜 저한테 남는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광주시가 남으니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그런 남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놨죠. 조혜영 기자님. 예, 우선 이번에 취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취임 이후 공약 외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3대 행복한 불린 도시를 실현하시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광주시가 실현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나 친환경 기반 시설 조성 사례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2025년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 그리고 2026년, 27년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어떤 배경이나 준비 상황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통해 광주시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광주 연초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pet가 CI가 이제 그 마크가 이제 크고 광주시는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예전 광주시 왔습니다. 지금은 광주시가 크게 있죠. 이게 그 기에 따지고 저걸 바꿔놓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광주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끼리 광주가 놀라죠. 이렇게 하고 이것더라고요. 방언을 쓰고 노래를 앞에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펼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린시티든 모든 헬스 토론안에 우리는 거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장을 준비하면서 3대가 행복한 광주시라고 할 때 아이들의 꿈을 주겠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 어르신께 복지를 드리겠다, 3대 목표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리 쉽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휴양림 조성사라든가 지방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공작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오고 요즘 간단한 제가 지금 경기도 따위 대회를 많이 유치합니다. 태권도 대회, 줄넘기 대회, 합기도 대회 이런 거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애무가 목소리를 치고요. 그 정도로. 근데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엄마, 아버지 또 삼촌 또 할아버지 이렇게 다들 3대가 다 모여 있잖아요. 이거 인사를 할 때. 그런 이제 그 다양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스키공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좀 정지 스키공원에도 좀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 사생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3대를 지향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 공정률은 85%, 나머지 공정률들은 좀 정확하게 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다 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산림 박람회도 지금 예산은 다 경기도 예산까지 확보돼서 예산은 다 써지고, 이건 오늘인가요? 저에서 위탁업체 선정해서 이쪽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경기대 공모예산이라든가 오로라 형식의 오로라 탑스 거기 공모에 대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많이 좀 준비하려고 하고, 이거는 또 저희만의 것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산림청 관련되어 있는 목재산업연합회, 또 가구산업연합회, 또 임업연합회 이런 데서 같이 좀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라 아마 큰 그런 수도권에서 하니까 또 오히려 지방보다는 그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치료하는 그런 상이 막 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때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주가 그동안에 여기 계신 기자분들 계셔서 진짜 조용히 좋은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지난번에 또 신현동 또 이제 수도원 파일도 사실 너무 이제 그 도로를 깔면서 너무 지층에 같이 붙어 있어서 이거를 또 23년씩이나 되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피해가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노후가로도 30년 이상 되게 51km가 있어요. 51km를 1년에 30억씩 들여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강주에서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좀 무겁고 비서에 제가 가려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강주에서 발생되지 않게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늘 지켜봐 주시고 또 채찍해 주시고 잘 또 홍보해 주신 바람에 광주시가 진짜 거듭 성장하고 안정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